안식과 쌤입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24를 할 수 있다 1타 24p 시간입니다. 지금은 24개를 보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좀 나눴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건 이거예요. 네 번째 시간이니 벌써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세 추자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네 가지 요거를 볼까 합니다. 네, 전부 다 세 추자 관련 부분들이시죠? 늘 그랬듯 새가 들어있던 부분들이라 뭔가 의미적인 변화들이 보여지긴 하겠죠? 그것들을 볼자심 되는 부분들인데 특히 요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하니까 시험 때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로 좀 정리해 볼게요. 따라오세요. 이제는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한자를 쪼갤 줄 아시겠지요? 그렇죠? 밑에는 나무가 있고 9구자가 보입니다. 이 9구자는 많다라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에 여러 마리의 새들이 앉아 섞여 있는, 그래서 섞일 잡자, 말하자면 잡다한 그런 잡자가 됩니다. 요게 그렇죠. 잡음이 되겠네요. 잡음했던 부분이세요. 음자도 발음은 자쯔엉, 자쯔엉, 음은 자쯔 갑니다. 자쯔엉. 뒷글자는 담자라 잡담이네요. 자쯔단. 복자죠.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그렇죠. 발음은 후크자즈. 요게 번자라 번잡한, 말하자면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발음은 한자즈다 그러면서 뭔가 번거롭고 복잡한 거니까 번잡한 과정이라든가 번잡한 절차, 번잡한 수속하면서 이 한자즈도 종종 고급반에서 보여집니다. 요거는 혼자라 혼잡한 거네요. 콘자즈. 그래서 혼잡하다, 콘자즈스르 하면서 쓰기도 합니다. 뒷글자가 답자라 잡답이란 게 뭐냐면 번잡하고 복잡하고 답이라는 게 밟을 답자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발음은 자또스르 하면서 이것 또한 뭔가 혼잡하고 붐비는 의미로 특히나 한 번쯤 더 같이 봐두세요. 기초반 때보다 늘 보는 부분, 그렇죠. 잡지지요. 발음은 자씨. 간단한 걸 뒤로 뺀 이유는 발음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원래는 자쯔 하다가 뒤에 타치츠테토가 들어오면 변형이 생겼던 자또라든가 사시스세서 보이면 자씨라든가의 변형들이 생겼던, 그래서 1타한자 하면서 맨 처음 때 언급했습니다만은 츠 다음에 카행, 사행, 타행들이 오게 되면은 이런 초금의 변형이 있었다는 말씀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도 이젠 익숙하시겠죠? 요거는 그렇죠. 잡어가 되겠네요. 근데 발음이 자꺼. 요거는 통함기하는 부분입니다. 특별음이라서. 근데 이 잡어의 잡자 발음이 여기서 왔다라는 부분이 힌트를 얻어서 잡어는 자꺼 보시면 되고요. 요 글자 했던 겁니다. 자자인데 밑에 불화가 붙어가지고 삶을 자자라, 그러니까 잡다한 것들을 담아 삶아서 먹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발음이 이게 존이에요. 요거 언급하는 이유는 음이 조로 가서 그래요. 조. 들어보셨구나. 일본의 떡국, 우리나라로 치면 떡국을 존이 그러죠. 떡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담아서 삶았다는 의미에서 쓰게 됩니다. 존이가 떡국이에요. 뒷글자가 건자라 수건 건자, 이게 수건 형상입니다. 딱 수건처럼 보이지 않나요? 빨랫줄에 걸린 수건이요. 그래서 수건 중에서 잡다한 것들을 닦을 때 쓰는 걸레를 말합니다. 발음은 조깅이 걸레예요. 조깅. 요거 중요한 부분, 시험 때 이게 많이 보입니다. 이 조 발음 때문에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잡목이지요. 잡다한 나무란 의미의 잡목. 발음은 조기에서 이 조 발음이 시험 때 언급되는 것들은 특히 잡목이 많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뒷글자 하나 붙이면 그렇죠. 잡목림. 잡목이 우거진 숲이죠. 잡목림. 원래 숲이라는 이 숲을 임자는 발음이 하야시이지만 지금 묶여서 조끼바야시로 묶어두셔요. 요것도 가만히 보면 늘 그래도 또 쪼개는 거죠. 물론 부수는 세 추자인데 이 왼쪽 게 웃깁니다. 가만히 보시면 오른쪽에 적어볼까나? 요게 보이고 요게 보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렇죠. 정지, 스탑.
정지의 지자, 그칠 지자고, 요거는 간간히 봅니다만은 비수를 의미하는 비수비자인데, 이게 묶여지면서 걸음을 멈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앉아 있는 이곳을 의미하는 이 차자입니다. 뜻은 이, 여기에 이를 의미하고 음으로는 차, 이 차자인데, 그래서 이 다음이라는 걸 차후라고 하잖아요. 그 쓰는 차자가 요거 이게 차자입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춰서 앉아 있는 부분이라 지금은 멈춰선 곳에서 수컷을 기다리는 새는 암컷이다 해서 암컷 자자입니다. 암수를 말하는 자웅의 자자거든요. 요게 자웅이에요. 발음이 시우합니다. 시우. 음으로는 시우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자웅이라는 표현을 종종 접할 만한디, 흔히 자웅을 겨룬다. 들어보셨나? 자웅을 겨룬다 함은 우열을 가리는, 승부를 가리는, 그러니까 이 자웅이라 함은 암수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우열과 승부를 의미하기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승부를 겨루게 되면 요게 경쟁의 쟁자거든. 알아서가 경쟁하는, 그래서 시우 알아서 하게 되면 자웅을 겨룬다, 승부를 겨룬다면서도 쓰여지는, 음으로는 요 정도면 되세요. 이 됐네. 뜻으로는 암컷을 의미해서 암컷이 메스고요. 요렇게 쓰면 자화라는 건 암꽃을 의미하죠. 암꽃. 발음은 메바나입니다. 하나에서 붙어서 바나가 될 거고, 메스에 메만 와가지고 메바나. 이 정도면 되세요. 요것도 웃긴 게 왼쪽 거 있잖아요. 요게 굉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요 그림이에요. 팔뚝입니다. 그죠? 힘이 쫙 들어간 팔뚝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팔뚝을 의미하는 팔뚝 굉자인데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야 팔뚝이구나, 이건 팔뚝의 형상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팔뚝 힘이 센 새는 수컷이다. 그래서 수컷 웅자. 아까 했던 자웅의 웅자입니다. 시우의 유 발음이었죠. 자웅의 웅자가 이 수컷 웅자가 되겠습니다. 이 웅자가 시험 때 나오는 건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웅이 되겠습니다. 히어로 영웅입니다. 발음은 에유. 그렇죠. 웅대한. 발음은 유다이. 유다이나 계획, 웅대한 계획, 유다이나 계획라든가, 웅대한 규모라든가처럼 유다이는 그 정도로 쓰여지지만 에유가 많이 보였습니다. 뜻으로는 수컷을 말할 땐 오스, 수컷은 오스. 그러면 웅화라는 건 수꽃을 의미하겠네요. 발음 또한 오바나. 앞에 메바나처럼 이것 또한 오바나입니다. 요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앞에 한자 중복이니까 이때 발음은 오시입니다. 오시. 오스에 오가 와서 오시라 함은 그렇죠. 뭔가 사내답고 용감하고 씩씩함을 말하게 됩니다. 사내답고 용감한 씩씩한. 그게 오시인데 사내답다라는 의미에서 수컷 웅자를 쓰기도 하지만 사내남자를 써서 오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질문이요. 반대말을 의미한다면 매매시인데요. 발음은 여자가 들어왔지만 앞에 암컷의 메스의 매 발음에서 매매시한 건데 뜻이 뭘까 이거지. 조심할 건 오시라는 건 남자답고 사내답고 뭔가 용감함이었잖아요. 수식함이었고, 매매시인은 아니 여자다운 게 아니고 주로 남성분들에게 사내답지 못하다, 연약하다 라는 의미에서 매매시를 쓴다라는 거. 여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내답지 못한, 연약한, 주로 남성에게 쓰는 게 매매시입니다. 참고해 두세요. 요것도 좀 많이 보는데 잘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이해가 좀 덜 되지 싶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 형상입니다. 원래 출발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갑골문을 보게 되면 지금 밑에 그물이 있고 위엔 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물 쪽에 새가 있어서 새가 지금 그물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새를 놓친 거예요. 말하자면 새가 흩어져 떠나버린 거지. 그래서 요 자체가 흩어질 리자라서 거기다가 새가 붙는 바람에 이런 거죠. 왜? 철새들처럼 철이 되면은 살던 곳을 떠나는
그래서 이 한자는 떠날 리자, 말하자면 이별의 이자, 분리의 리자가 되는 부분이세요. 요게 분리지요. 발음은 문리 했던 거 거자 있었죠? 거리, 발음은距離. 어떠한 거리감이라든가 간격을 말했던 거리였죠?距離. 이거는 격자라 격리하는 겁니다. 가끄리 멀리 떨어지게 해두는 있잖아요. 격리하는 그게 이 한자입니다. 가끄리. 이 격자도 많이 쓰는 게요. 격주, 격일제 할 때 격자가 이 한자, 간격의 격자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둘 만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육자 이륙입니다. 비행기 이륙이요. 리리그. 음독은 이혼의 이자, 리콘이라든가 이혼의 이이기도 하고 이별, 리베자는 이별의 이자기도 하지만 주로 시험 때는 요 정도만 언급이 되어서 요거만 좀 보고 갑니다. 뜻으로는 발음이 하나스라는 건 떼어놓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손을 잡았다가 손을 놔라 하면 하나시대 하면 손을 놓는, 또는 사이를 띄우는, 그러니까 띄어서 앉아라, 띄어서 앉아, 간격을 두고 띄어서 앉게 되면 하나시대 스와르처럼 뭔가 하나스는 사이를 띄우는, 떼어 놓는 의미로 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레르, 요게 많이 쓰이죠. 둘 다. 하나레르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간격이 떨어지고 멀어지는 거, 그리고 떠나가는 것도 쓰기도 하고요. 하나레르. 근데 이 하나레르를 N2에서는 주로 이렇게 나와요. 뭔가 명사 뒤에 붙여가 쓰게 됩니다. 그렇죠. 현실이지요. 현실 이탈입니다. 발음은 겐지츠 바나레, 하나레루에서 바나레, 발음이 바나레에서 현실 이탈,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제 겐지츠 바나레. 요거는 발음이 시로우토 바나레. 시로우토라는 건 아마추어 얘기예요. 아마추어를 시로우토 하는데, 그러면 시로우토 바나레니까 아마추어 티를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떨어진 거라서 아마추어 티를 벗었다. 그럴 때 시로우토 바나레. 요거는 활자. 그렇죠? 활자라는 건 글자, 즉 인쇄물 같은 거를 말하는데 발음은 카츠지. 그래서 카츠지 바나레. 활자를 떠나간 거, 인쇄물을 떠나간 거는 관심이 멀어지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떠한 기사가 있으면 활자로 돼 있는 기사와 영상이 있을 거 아니. 여러분들은 뭘 주로 보셔? 같은 거 있다면 영상 많이 보잖아요. 네. 활자로 된 인쇄물보다는 영상을 주로 보게 되는, 그렇게 뭔가 관심이 멀어져 가는 거,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카츠지 바나레, 활자 이탈 현상, 활자로 된 인쇄물에 관심이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카츠지 바나레. 그렇죠? 정치죠? 그렇죠. 세지에서 세지 바나레. 그렇죠. 정치에 무관심하는 거죠. 처럼 관심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도 이 바나레가 N2 때 이제 어형성 파트라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붙여넣는 단어로 좀 쓰여지니까 이것도 한번 좀 봐둘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지만 특히 밑에 거는 중요하긴 합니다만 위에 것도 종종 보여지는 게 있으니 일단은 대표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볼까요? 전부 다가 새를 의미했던 새 주자가 들어갔었고 부수가 그랬죠? 그래서 왼쪽 걸 봤을 땐 요거를 떠올리시라. 정지의 지자, 스탑,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멈춘 곳에서 기다리는 새는 암컷, 아니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기다리는 건 암컷입니다. 수컷은 기다리질 않아요. 그래서 멈춰선 곳에서 수컷을 기다리는 암컷을 의미했던 암컷 자자, 대표적으로는 자웅각이에요. 음동은 거의 이거니까요. 뜻으로는 이제 암컷을 말했던 메스 정도면 되고요. 수컷은 이따 보겠지만 수컷은 오스 그랬죠? 이 웅자는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뭘 의미했다? 왼쪽 것은 팔뚝. 그래서 팔뚝 힘이 센 새는 수컷다 해서 수컷 웅자. 아까 자웅의 웅자지만 대표적으로는 영웅가시지요. 가장 많이 보여지니까요. 영웅의 에유. 그래서 이 단어들은 자웅의 시유, 영웅의 에유 정도만 좀 봐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위에는 9구자가 보이고 나무 목자가 보였던, 9구자라는 건 많다라는 여러 가지를 의미했으니 나무 위에 여러 마리 많은 새들이 잡다하게 섞여 있는 잡다, 잡자, 섞일 잡자. 대표적으로는 잡음각이요. 발음은 자츠옹. 하지만 이 잡자는 워낙에 활용도 높기 때문에 오늘 언급했던 단어만 외워두시더라도 거의 해결됩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두세요. 다음 요거는
그렇죠. 그물망을 떠나는 새를 형상했던 부분이라 새가 철이 되면 철새들처럼 철이 되면 살던 곳을 떠난다 해서 떠날 이자, 이별의 이자. 대표적으로는 분리가지요. 분리. 가장 쉬운 부분 같아요. 그죠? 분리의 분리. 뭐 거리의距離라든가 이것도 동사로서 사이를 띄우고 떼어놓는 하나스하고 멀리 떨어지고 간격을 두는 그 하나레르. 그래서 그 하나레르에서 파생되어지는 정치 무관심의 세지 바나레라든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겐지츠 바나레라든가 이 리자도 한 번쯤은 더 봐둘 만한 값어치가 있는 한자예요. 꼭 복습해 두세요.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떠져. 네, 이 문제는요. 와카모노노 세이지가 스승데이루. 젊은이들의 정치에 뭐가 진행되고 있다. 뭐가 정치를 떠나버렸구만. 정치 무관심이네요. 그래서 관심 없어 떠나가는 이별의 이자, 떠날 이자를 고르는 건데 오늘 보고 있던 네 가지 몽땅 세 추자가 들어갔던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보기 1번의 것들은 요거 보이시거든. 그렇죠. 멈춤에 그칠 지자가 보이거든. 멈춰선 곳에서 수컷을 기다리는 암컷이다라는 암컷 자자. 자웅의 자자였고 흔히 뜻으로는 암컷을 말했던 메스 정도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요게 보이면 요거는 팔뚝이었다 기억나시죠? 팔뚝. 요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뚝 힘이 센 새는 수컷이다. 그래서 수컷 웅자. 요게 자웅이 되었습니다만은 흔히 영웅의 웅자. 영웅의 웅자임을 체크해 두세요. 3번의 경우는 아홉구자와 나무목자. 아홉구는 많다 여러 가지 해서 나무 위에 여러 마리의 새들이 섞여 있다에 섞일 잡자, 잡다한 잡, 잡지의 잡, 잡음의 잡자였고 보기 4번의 요거는 이 형상이었습니다. 그물 밖으로 떠나는 새, 흩어져 떠나는 의미에서 여기에 새주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철새들처럼 철에 따라서 살던 곳을 떠난다라는 떠날 리자, 이별의 이자, 분리의 리자 해서 떠나가는 건 하나레르.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게 세지바나레, 세지바나레가 되겠습니다. 이 됐네. 세 추자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드디어 다음 시간쯤 되게 되면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몫은 아시죠? 그렇습니다. 늘 복습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세 추자 마지막 네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세요. 교모 코코마데 교모 오츠카레 사마でした. 대마대마쇼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